육상에서 지뢰와 같은 장애물은 아군의 피해를 줄여주고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춰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죠.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함정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바다의 지뢰를 할 수 있는 기뢰는 대표적인 수중 무기 중 하나인데요. 어뢰가 공격형 무기라면 기뢰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죠. 오늘은 바닷속의 창의자 방패라 불릴 수 있는 기뢰 부설함과 소해함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뢰는 폭약등을 장착한 물속의 지뢰로 수중에 미리 설치해두고 지나가는 함정을 폭파시키는 무기입니다. 공격을 위해서 적 항만 주변에 은밀하게 기뢰를 부설하거나 우리 항만 또는 공해상 수로 근처에 방어용으로 기뢰를 부설하는 등 작전에 따라 용도나 부설 위치가 달라지는데요. 기뢰는 부설 위치에 따라 부유기뢰, 계류기뢰, 해저기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류에 따라 흘러다니다가 터뜨리게 되는 부유기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안 쓰는 걸로 통하거니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안 쓰는 추세예요. 특정 지역 수심에 부설하는 계류기뢰나 해저 일정한 지점에 가라앉은 해저기뢰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이제 발화 방식에 따라서 기뢰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기뢰의 몸체 또는 그 부착물이 함정에 닿아서 폭발하는 접촉기뢰 내지는 촉발기뢰가 있는데 이게 그 왜 뾰족뾰족뾰족 뭐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보통 접촉기뢰예요. 뿔 같은 거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 가시 같은 게 이 닿으면 터진 신관이고, 또 함정에서 나오는 자기 및 음향 또는 압력 등에 의한 감응으로 발화에 폭발하는 감응기뢰, 원격에서 발화 장치를 조종해 폭발시키는 조종기뢰 내지 원격기뢰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류 중 가장 많이 운용되는 것이 이제 위치로 보면 해저기뢰 내지 계류기뢰, 그리고 또 감응기뢰,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요즘은. 근데 기뢰가 미사일 같은 무기만큼 강력한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좀 그렇죠. 이게 미사일 같으면 진짜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막 복잡하게 움직여서 적함을 추적해서 빵!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뢰는 그냥 속된 말로 짱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배가 알아서 근처에 와서 걸려줘야지 터지는 좀 멍청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예요. 일단 터지면 뭐 수백 킬로그램짜리 폭약이 들어있는 거니까 한 발로 큰 군함도 그냥 두동강 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죠. 또 이 기뢰를 해상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투척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뢰는 제작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인데다가 운용도 단순한 재래식 무기인데도 현대전에서 큰 위협이 되는 무기입니다. 참고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남중국해, 중국이 자기들이 만든 인공섬 주변에 기뢰를 매설하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뢰 부설함이 있을까요? 예, 우리는 6.25 전쟁으로 기뢰전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기뢰 부설함 건조를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1998년에 2600톤급의 원산함과 2017년에는 3300톤급의 남포함이 배치됐습니다. 이 두 척이 대표적인 우리의 기뢰 부설함이죠. 참고로 이 이름들은 과거 원산이나 남포에서 소해전 성공과 기뢰전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명된 것입니다. 기뢰를 주요 항만이나 핵심 해역에 신속하게 대량으로 부설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기뢰 설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해전, 즉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는 그 소해전의 지휘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소해함은 현재 가장 크다는 양양급도 경하 배수량이 730톤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소해 임무는 수행할 수 있어도 여러 척의 소해함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함 역할은 못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최근에 배치된 남포함의 경우 경하 배수량만 해도 3000톤급이라 거의 광개토대왕급에 가까운 그런 배수량인 거죠. 그 이전에 나온 원산함도 경하 2500톤급이니까 소해함들에 비하면 굉장히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함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애당초 우리 해군의 기뢰 부설함은 다수, 즉 수백 발의 기뢰를 짓기 위해서 덩치가 커진 면도 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소해전 지휘함으로서의 역할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덩치가 커진 부분도 있다고 해야죠. 덩치도 덩치지만 이게 무장도 이렇게 신경 쓰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기뢰를 부설하는 임무는 주요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기 위해서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에게도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적 해군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군의 기뢰 부설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거나 반대로 지휘함으로써 소해함들을 지켜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꽤 중무장을 하는 편입니다. 원산함의 경우도 76mm 한 포와 40mm 2연장 기관포, 대자모래 등으로 상당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즉 포항급 초계함보다 조금 떨어지는 상당한 화력을 발휘하는 셈이죠. 남포함의 경우 76mm 한 포와 함께 대자모래는 물론이고 함대공 미사일로 해군까지 16발을 탑재했기 때문에 급하면 아쉬운 대로 초기함이나 후위함 임무를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장뿐 아니라 무장을 통제하는 레이더도 남포함 같은 경우는 SPS-550K 3000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즉 대공 탐색 및 추적 능력에서는 인천급 호위함과 동급이라는 거죠. 또 적 잠수함 등의 어뢰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어뢰 음향 대항 체계 TACM도 탑재했어요. 또 원산함 및 남포함에는 대잠 소나가 탑재되는 등 대잠전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뢰부설하면은 아군 및 동맹군의 소해작전용 헬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원산함의 경우는 경납고는 없지만 미 해군의 MH-53급 소해 헬기가 착함할 수 있는 아주 널찍한 대형 비핵가판이 있어서 비상시에는 거기서 족구도 할 수 있습니다. 남포함의 경우는 MH-53급까지 운용 가능한 접이식 경납고까지 설치돼서 미 해군의 소해 헬기가 작전을 하거나 미래에 배치될 우리 해군의 소해 헬기도 작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반대로 기뢰를 제거하면서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바다의 청소부, 소해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해함은 현재 강경급 6척, 양양급 4척이 현재 운용 중이며 양양급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라 이미 2척이 진수와 취역을 마치고 시운전 중입니다. 이 두 척까지 곧 운용을 개시하게 되면 우리 해군의 소해함 세력은 총 12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뢰가 있을 텐데요. 소해함은 어떤 방식으로 기뢰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예, 소해함은 기뢰 탐지용의 가변심도 소나, 즉 소나를 깊이를 조절해가지고 바닷속의 기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수온 변화나 밀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표면의 함정 소나가 깊은 심도의 음파를 잡아낼 수 없을 경우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장비인 셈이죠. 그리고 소해 장비, 즉 기뢰 제거용의 각종 장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의 기뢰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뢰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자기 기뢰, 이게 뭐냐면은 주변에 배가 지나가면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폭발하는 자기 기뢰나 음향 기뢰, 즉 근처에 지나가는 배 소리를 듣고 폭발하는 기뢰, 심지어 이 두 방식을 혼합한 복합 방식의 감응 기뢰가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여기에 대비한 소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격 조종식 무인 기뢰 처리기도 탑재하고 있죠. 또 물속에 있는 기뢰기를 매다는 어떤 사슬이나 체인을 끊어주는 그런 어떤 절단기 같은 그런 장비도 있어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해함이 다른 함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체가 금속이 아니에요. 우리 해군의 소해함정들은 모두 FRP, 즉 유리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입니다. 왜 그러냐? 앞서 자기 기뢰 말씀드렸죠. 자기 기뢰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응합니다. 즉 배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 자기 기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선체만 FRP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 전체의 자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장비를 정말 최소한으로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웃 일본의 소해함들은 아예 목조예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미국도 나무와 FRP를 혼합한 복합 구조로 소해함을 만들고 일반 선박과 달리 앞뒤는 물론 좌우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속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특수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좁은 해역에서 장애물이 많을 때 정말 샥샥샥 이렇게 막 헤집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려는 거고 음향기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음을 작게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산함은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에서 여러 차례 참가해 우수성을 뽐내기도 했고 기뢰 제거 훈련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 제거하는 등 우리 소해 전력들이 여러 차례 성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해 전력 강화를 위한 소해 헬기 개발이나 무인 기뢰 탐색 및 처리기를 강화하는 등 기뢰전 능력은 더더욱 강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